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오늘은 반드시 아셔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딱 3주인데요. 이 3주 안에 미국 상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 XRP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이 단순하게 법안 통과되면 상승한다, 이런 뻔한 얘기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놓치고 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솔직히 저도 이걸 확인하고 조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상황부터 한번 정리해볼까요? 어제 미국 상원의원 빌 해거티가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이 클래리티 법안, 그러니까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처리 절차에 들어간다라고요.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4월 13일에 상원 회기가 다시 시작이 되면요, 이 공화당 의원들이 이 법안을 은행위원회에 올릴 계획이다라고 했었고, 여기서 클래리티 법안이 뭔지 간단하게만 짚어드리자면요, 이 지금 미국에서는 암호화폐를 누가 관리할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증권 관리하는 SEC가 할 건지, 상품 관리하는 CFTC가 할 건지, 이게 지금 수년째 싸움 중입니다. 이 클래리티 법안은 이 경계를 법으로 딱 정해준다라는 건데, 이 법안이 통과만 된다, 그럼 XRP는 증권이 아니라 디지털 상품으로 법적 지위를 갖게 될 거고, 쉽게 말씀드리자면 비트나 이더리움 같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왜 3주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게 단순하게 빨리 되면 좋겠다, 이런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이 상원의원 모레노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법안이 5월까지 본회의 올라가지 못하면 중간선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처리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중간선거가 다가오면 의원들은요, 이 법안 심의보다는 당연하게도 선거운동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5월 이후부터는 사실상 국회가 멈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올해를 못 넘긴다, 그럼 다음 기회는 빨라야지 2028년경입니다. 2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만약 여기서 트럼프 정권이 바뀌어버린다, 민주당으로 바뀌면은 아예 그냥 계류돼 버리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4월 13일 상원이 부활절 휴회에서 돌아오고, 또 4월 하순 은행위원회 마크업되면서 법안을 실제로 검토하고 수정하는 절차들이 잡혀 있어요. 여기서 무조건 통과돼야 됩니다. 이게 통과되면 상원 전체 표결로 넘어가는 건데, 이런 일정이 지금 남은 거의 유일한 창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XRP에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숫자로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막연하게 상승한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애널리스트 제프리 캔드릭에 따르면요, 은행위를 통과하는 것만으로도 XRP ETF에 40억에서 8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자금 유입된다고 전망을 남겼고, 이걸 원화로 환산하자면 대략 5조 원에서 11조 원 사이예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운영 중인 XRP 화물 ETF, 해당 ETF들의 합산 운용자산이 약 10억 달러, 하나로 1조 4천억 정도인데, 여기에 5조에서 11조가 추가로 들어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의 5배에서 10배 가까운 신규 자금이 새로 들어오는 겁니다. 엄청난 규모겠죠. 그래서 지금 애널리스트들은요, 이 법안이 은행위를 통과하면 XRP가 단기적으로 1.6달러에서 1.8달러 구간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차타드는 연말 목표가를 2.8달러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XRP가 대략 1.3달러니까 2.8달러면은 지금 가격 대비 2배가 넘는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법안 하나에 이렇게 큰 돈이 움직일 수 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SEC랑 CFTC가 XRP를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한 건 맞겠지만요, 이건 그냥 해석적인 발표일 뿐이지 법이 아니죠. 다음 정부 들어서면은 트럼프 만약에 물러나면서 민주당이 들어선다, 그럼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민주당이라고 했을 때 또 미국 SEC 이용해가지고 SEC 위원장 바꿔서 XRP, 리플에 대해서 소송 걸면은 또 4년 동안 소송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은행이 됐든 대형 자산 운용사가 됐든 이 법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큰 돈을 넣기가 어렵다라는 거고, 클래리티가 통과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불확실성이 사라지다 보니까 그동안 지켜보고 관망하던 기관 자금들 확신을 가지고 한꺼번에 매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많은 분들께서 대략 아시는 내용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가 진짜 영상의 핵심입니다. 리플이 지금 뭔가를 숨기고 있죠.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숨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리플의 사장 모니카 롱 측에서는요, 2026년 리플 레저의 본격적인 기관 채택을 예상한다고 밝혔었는데요. 그러면서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면은 그동안 NDA, 그러니까 비밀 유지 계약으로 묶여있던 파트너십 발표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게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엄청나죠? 이 NDA라는 건요, 우리 아직까지 공개하지 말자라고 서로 약속한 거예요. 비밀리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법적 환경이 불확실한 상태에서는 대형 금융기관들이 우리 리플이랑 일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공개적으로 말하기 꺼렸고 또 부담스러워지니까 법이 확정됐을 때
그 부담이 사라지니까 그때부터 발표가 나온다는 숨겨져 있는 계약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미 하나가 공개됐어요. 도이치뱅크가 이미 공개적으로 리플과의 협력을 밝혔는데, 도이치뱅크라면 유럽 최대급 은행 중에 하나죠. 이게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공개된 자료만 봤을 때 리플이 2025년 한 해 24억 달러 넘게 인수에 투자했었죠. 히든로드라는 회사를 12억 5천만 달러 인수해가지고 이 클리어링이랑 프라임 브로커리지 인프라를 확보했었고, 지트레저리라는 회사 인수로서 1000개가 넘는 기업 고객, 그리고 12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결제 네트워크의 접근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리플이 이 정도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건요, 그 뒤에서 이미 상당한 준비가 끝났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겠고, 물론 이런 부분들은 해석이 갈릴 수 있겠지만 24억 달러를 아무 계획 없이 쓰진 않겠죠. 그리고 홀더분들 사이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 하나가 있죠. 바로 에스크로 문제입니다. 이 클래리티 법안에선 블록체인이 성숙한 시스템으로 인정받으려면 한 주체가 전체 공급량의 20% 이상을 보여야만 안 된다, 이런 기준이 있죠. 근데 리플은 에스크로에 이미 335억 XRP, 여기에 쓸 수 있는 지갑의 50억 XRP까지 합치면은 전체 공급량이 거의 4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대로라면은 리플이 지금 엄청난 양의 XRP를 시장에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가 지금 커뮤니티에 상당히 퍼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 20% 기준은 강제 매각을 요구하는 절대적인 상한선이 아니죠. 블록체인의 성숙도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조건 중 하나일 뿐인 거고, 법안 원문을 보면 성숙한 시스템인지 아닌지는 이 탈중앙화 수준, 오픈소스 인프라, 실제 사용 가능 같은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해가지고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를 넘긴다고 해서 자동으로 팔아라가 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XRP가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되면요, 그리고 관할이 CFTC로 넘어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SEC가 아니라 CFTC 관할이 되면은 이 보유량 집중에 대한 규제 압박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까지가 확인된 내용인데 실제 법안이 최종 통과된 뒤 과연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누구도 단정할 수 없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리플이 수백억 개의 XRP를 강제로 쏟아내야 된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는요, 지금 나온 분석들을 토대로 살펴봤을 때는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현재 폴리마켓 클래리티 법안이 2026년 안에 통과될 확률을 63에서 66%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집계에서는 72% 확률로 통과된다, 이렇게도 나오고 있어요. 이 법안 추진 쪽 인물들의 발언은 더 낙관적인데요. 리플 CEO 갈링하우스 측에서는 4월 말까지 통과된다, 이거를 90% 확률로 보고 있고, 물론 이건 이해 당사자의 발언이다 보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참고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다가오는 4월 13일이 분기점입니다. 이 회기 복귀 이후에 은행위에서 마크업이 진행되고, 스테이블코인 이자 문제를 둘러싼 은행권과 크립토 업계의 타협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4월 말에서 5월 초 이때 은행위를 통과하는 시나리오인데요. 왜 이렇게 보느냐? 이미 하원에서 294대 134로 초당파적인 통과가 됐죠. 하원에서 이 정도 표 차이로 넘어온 법안이 이 상원에서 완전히 묻히는 경우 상당히 드물 수밖에 없는 거고, 코인베이스 CEO가 한때 지지를 철회했었는데 그럼에도 법안이 다시 추진력을 회복했다라는 건요, 그 뒤에서 밀어주는 정치적 의지가 상당히 강력하다라는 뜻이겠습니다. 그리고 해거티 의원 본인 측에서 이 남은 쟁점이 극복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직접 말을 했어요. 물론 정치는 변수가 많다 보니까 확정이다 말할 순 없겠지만요, 지금 나온 신호들은 상당히 일관되게 한 가지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클래리티 법안의 은행위 상정이 다음 주부터 시작될 거고, 4월 하순 마크업이 사실상 올해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통과만 되면 NDA 해제랑 함께 기관 자금 유입이 본격화될 거고요. 에스크로 강제 매각 우려는 지금 현재 분석으로서는 과도한 걱정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 통해서는요, 이 법안이 은행위를 실제로 통과했을 때 리플 XRP 가격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이 기관 보고서 숫자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거 리플의 흐름이 좋고 또 리플이 5천원 부근까지 상승하던 이런 시기들, 이때 대부분의 많은 리플 투자자분들께서 리플 만원 간다, 5만원 간다, 그 이상까지도 상승한다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고, 또 오히려 5천원 부근은 어땠을까요? 이 고점에서 추격 매수까지 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시장은 이 심리적인 고점이라는 구간이 크게 작용을 했었고요. 또 시장이 좋을 때 팔아야 내 돈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좋고 더 상승할 거야,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 뉴스에서 호재만 나오는 이런 순간들, 이때 분할 익절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시기에 4,850원의 일부 비중에 대해서 분할 익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 시장이 더 상승하면 좋겠지만 항상 그 반대의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시장이 좋을 때 팔아야지 마침표가 잘 찍혔다는 것들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부터 눈치채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서요, 이제는 차트만 보고 타점 접근하는 시대 끝나가고 있습니다. 추후에 미국 정권이 바뀐다면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후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들이 거시경제 상황에 따른 종목 선정과 타점을 다르게 가져가셔야 된다는 점인데요. 이번에 미국 이란 전쟁 관련해가지고 극적인 휴전을 한 상황인데, 휴전하기 전까지만 해도 어떻습니까? 당장이라도 미국 지상군 투입할 거다, 원자력 발전소 때려 부시겠다, 정말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여기서 활용한 타점은 오브스 3연속 수익 타점이었어요. 이 남들은 수익조차도 못 내는 하락장에서요, 오히려 3번 연속이나 수익을 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브스 코인은 뭘까요? 중동 전쟁이 심각해질수록 상승하는 테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타점 활용하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이렇게 1차로 타점 활용해서 수익 냈었고요. 종목 선정 드리면서 이 종목이 왜 상승할 예정이고 어떤 테마랑 어떤 거시경제를 배경으로 선정했는지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차로 다시 한번 오브스 타점을 선정 드릴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가 뭐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매수 타점을 드리는 이유까지도 말씀드리면서 2차 타점 또한 완벽하게 수익 달성했고요. 다시 3차로 오브스 추천드릴 때 현재 가격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저점 라인을 잡아드려가지고 지정가 매수까지 말씀을 드렸고, 완벽하게 지정가 찍고 매수 체결되면서 목표 가격까지 안전하게 도달하고 또 수익 완료까지 했습니다. 말 그대로 트럼프 매크로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모든 코인이 하락하는 이 하락장이었는데요. 이렇게 테마 하나만 잘 알고 있어도 손쉽게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모든 코인에 대해서 차트만 봤었다면은 애초에 오브스라는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어떤 테마를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극적인 합의가 체결되면서 속보로서 빠르게 전달드렸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합의가 체결됐으니까 다시 오브스 코인 들어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엄연히 시장 매크로 환경, 이 테마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럼프 집권하면서부터 단순 차트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장 성격을 알고 단순하게 한 가지 종목에 대해서만 매수 매도를 반복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 시장 상황에 맞게 접근해가지고 종목 선정도 바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런 시장에 맞춰가지고 급등 가능한 종목들 비싼 가격에 매수해서, 그리고 더 비싼 가격에 매도까지도 완벽하게 마치고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포트폴리오는 투트랙 전략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가장 먼저 비트코인이나 리플, XRP 이런 메이저급들에 대해서 중장기 비중에 대해서 유지하시면서 그대로 가져가시되, 중간중간 알트 시장이 반등 기미를 보일 때마다 잉여 자금들 활용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 수익금으로 중장기 포트폴리오의 계좌 투자금을 늘리셔도 되고요. 또 개인적으로 가족분들과 밥을 먹거나 옷을 사 입거나 여러가지 개인적으로 따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런 알트 장세가 매번 나오는 게 아니죠. 알트코인 하락장도 분명히 옵니다. 하락장에서는 확률이 높은 경우에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타점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같이 20%, 40% 상승하는 장세는요, 당연히 기회의 장세인 거고, 이때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얻은 수익으로 다방면에 활용하시고요. 또 혼자 하셔도 좋고요, 우리와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텔레그램으로서 전달 도움 드리고 있고, 이것 외에도 저희 채널 차원에서 기본적인 타점을 잡는 방법, 언제 사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거시경제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자세하게 영상 강의로서 풀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고기를 잡아드리는 것뿐만 아니라요, 고기 잡는 방법까지도 같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이것만큼은 명심해주세요. 저희 채널이 투트랙 전략을 강요드리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매매 패턴이 있는 거고 모든 매매 패턴을 존경하고 존중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요, 이 투트랙 전략이라는 방법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싶으신 분들만 하시고요,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영상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